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이제 언급이 되고 모집단과 이제 표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은 보통 통계에서는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전부 다 전체 집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삶의 만족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직 중인 모든 대학생들이 전체 집단이에요.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집단입니다. 근데 그 전체 집단을 통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일일이 조사를 한다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모든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만약에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점부터 5점까지의 이런 설문지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평균이 몇 점이었고 뭐 5점은 몇 명이 선택을 했고 뭐 4점은 몇 명이 선택을 했고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집단, 즉 모집단에 관련된 정보들, 모든 정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수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수치는 이 화면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정보, 즉 전체 집단, 모집단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요. 즉 모수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수치에 관련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관련 학술지를 읽든지 어떤 보고서를 읽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때 그리스 문자가 나왔다. 그리스 문자가 나왔다. 그렇게 딱 보는 순간 표본이 아니고 전체 집단, 즉 모집단에 관한 정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집단에 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겠다. 1점부터 5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1점부터 5점까지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1점부터 5점까지 만약에 500만 명이 만약에 정보를 구했습니다. 500만 명부터. 그러면 그 학생들의 평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균을 알 수 있습니다. 1점부터 5점까지의 삶의 만족도에서 평균이 3.5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저기 글자 있죠? 약간 꼬부랑 글처럼 보이는데 그걸 뮤라고 얘기를 합니다. 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정도, 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분산은 뭘로 표기를 하냐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약간 꼬리에 달려서 이렇게 표기된 걸로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집단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통계에서 얘기했듯이 전체 집단은 모집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평균인데 무슨 평균이야?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인데 뭐냐?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치가 있는데요. 통계치는 표본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전체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일부분을 뽑습니다. 일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일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 활용된 정보, 즉 1000명에서 나는 1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100명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0명에 대한 생활 만족도 또는 그 100명에 대한 키, 그 100명이 어느 곳에 사는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본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통 로마자, 우리가 보통 영어 알파벳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영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로마자로 표기가 되면은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가 바로 통계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집단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정보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그 일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면 그 일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뭐 키라든지 삶의 만족도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내가 조사한 사람들의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전체 집단, 즉 모집단의 상태를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거예요. 이때가 쓰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대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대체라기보다는 이 모집단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이 표본을 통해 가지고 표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모집단을 추론 또는 예측해 보겠다. 그래서 쓰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집단, 전체 집단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알파벳이 아닌 그리스 문자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알파,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그리스 문자는 보통 뭘로 시작하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오메가로 끝나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알파는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알파가 통계를 하면서 뭐에 많이 쓰이냐면요. 첫 번째 제 1종 오류. 보통 우리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 배울 내용들입니다. 1종 오류를 나타낼 때 이 알파라는 용어, 이 표기를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문항간 내적 일치도. 보통 크롬박 알파라고 표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보고서라든지 학술지를 뭐 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보고서, 학술지, 우리 국내에 출간된 모든 학술지의 대부분은 거의 99%는요. 이 문항간 내적 일치도, 즉 크롬박 저 알파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요 베타 이렇게 표기가 되죠. 알파, 베타. 요 알파, 베타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게 된 문자이기도 하죠. 요 베타. 요 베타는 이종 오류를 뜻할 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종 오류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일종 오류를 설명드리지 않았구나. 일종 오류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할 때 틀리다라고 만약에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만약에 틀린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 틀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남들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거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그리고 이 베타는 2종 오류인데 이 5종 오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는데 여러분 생각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도 오류예요. 이것도 오류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베타가 어느 때 쓰이냐면 회귀개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즉 공부 시간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공부 시간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그거를 베타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엡실론, 요 엡실론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엡실론. 이 엡실론은 어느 때 나타나면 오차를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오차를 나타낼 때 많이 쓰여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뮤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뮤는 평균을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평균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요 로는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할 때 요 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 시그마,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누군가는 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제 뭐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요. 모든 숫자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 모두 더하잖아요. 그러면 합이 0이 나와요. 참고로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합이 55입니다.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옵니다. 근데 그 55를 10개로 나누면 평균이 5.5로 나와요. 근데 이 시그마라고 표기되는 이 부분 표준 편차를 만약에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1 빼기 5.5, 2 빼기 5.5, 3 빼기 5.5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합이 0이 나와요. 그래서 거리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거리를 표기를 하려면요. 표준 편차가 아니라 절대값을 취해야 됩니다. 절대값을. 표준 편차가 있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시그마에다 제곱을 합니다. 그거를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 또 포켓몬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뮤 모든 포켓몬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파워풀하다는데 이 뮤가 나중에 성숙이 되면은 뭐 뮤츠가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뮤가 뮤츠가 되진 않아요. 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통계의 뮤는 아주 막강합니다. 아주 파워풀해요.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게 되는 모든 통계들은 보통 평균을 예측하거나 평균에 대한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통계에서도 이 평균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 딱 살펴보면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카이. 이렇게 보는 걸, 이걸 카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카이가 바로 교차 분석 때 많이 씁니다. 교차 분석 많이 쓰여요. 아마 이 오메가 소문자는 여러분들 혹시 뭐 시계 같은 거, 뭐 오메가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보여드렸고, 지금 몇 개 이 틈이 보이잖아요. 이 틈이 보이는데, 이 틈들은 그러면 통계에서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다 쓰입니다. 통계에서 다 쓰여요. 감마도 쓰이고, 델타도 쓰이고, 제타도 쓰이고, 에타, 세타 다 쓰입니다. 다 쓰이는데,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뒀냐면은, 이거는 기초과정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빈 여백으로 남겨놓은 거지. 통계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백으로 남겨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 공부를 더 하고 고급 통계를 하면 할수록 아마 이 그리스 문자, 이 빈 공간을 하나씩 채워 나갈 겁니다.
자, 이상으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관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집단은 그리스 문자로 나타낸다. 표본은 로마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에 관련된 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거를 살펴보기 전에 뭐를 살펴볼 거냐면 그래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았으면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수치로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100마디 말보다 한 번 그림이 낫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그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에서는 시각적인 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부 다 포함시켜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